외신을 통해 매일 들리는 한국 관련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한국인들마저 믿기 힘들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상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국제 정세를 잇는 허브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0월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이후 한국을 비롯해 총 14개 국가를 따로 불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모임의 주 목적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을 따로 모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총선으로 인해 화상 통화로만 참석해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들로서는 또다시 한국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동안 중국 관련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은 늘 빠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부름을 받았었고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 세력의 가장 핵심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세력이 지난 수년 동안 점차 줄어들면서 그 영향력 역시 함께 줄어들자 이제 미국은 동북아의 중국 견제 세력의 중심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비해 경제 성장력도 뒤지고 있고 국력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니 세계적 영향력이 많이 줄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따로 불러 이런 회의를 진행한 것이 일본인들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일본인들로서는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G7 정상회담 초청부터 시작해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한국 초청이 일본인으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 과거부터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 함께 아시아 4마리 용이라고 불렸지만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 떠보니 한국은 G20이라는 세계 경제 대국에 속한과 더불어 G8에 포함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니 아시아의 독보적인 선진국이라 생각하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본인들이 한국과 관련해 이렇게 배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주요 7개국 간의 회의에서 일본은 G7 정식 멤버로 참여했지만 스가 총리는 당시 왕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할 정도로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여한 한국보다 오히려 못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일본 내 평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국제사회가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일본인들의 걱정이 더욱 심각해지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이 누리고 있던 선진국으로서의 대우나 깨차고 있던 자리를 하나씩 뺏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역임하고 있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의 의장국이 되기도 했고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반도체, 선박은 물론이고 감히 넘볼 수도 없을 것 같던 자동차 분야마저 한국은 수소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일본을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생각이 아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물류 대란이 벌어져 한바탕 소독이 일고 있는 와중에 외국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삼성만의 백악관을 초청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요. 특히 프랑스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크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며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한국에 대해 저탄소 분야, 우주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함께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과의 협력의 기대를 표현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 영국 등 여러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한국을 향한 다양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일본인들로서는 이제 하나둘씩 한국에 빼앗기고 있는 아시아 선진국 일본의 위상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기술력이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으며 갈라파고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에서 엿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어떤 나라도 일본을 가까이 두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본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네요. 외국인들의 시선, 그것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확실히 한국과 일본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국은 점차 선진국들과의 동맹이 견고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점점 얕아지는 것 같거든. 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회의였는데 도대체 한국은 왜 껴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한국처럼 약속도 지키지 않는 국가와 협력한다니 말이지. G20은 G7의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이 난 거란 말이죠. 한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두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대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참여했기 때문이랄까요? 하지만 이 문제는 100년 역사로 바라본다면 분명 가장 중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문제는 앞으로 100년을 어떤 국가가 선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회의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한국은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만한 능력이 받쳐주는 국가입니다. 한때 일본은 한국 없이 100%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지만 그동안의 실패와 한국의 성장으로 인해 한국은 알게 모르게 일본 사회에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일본은 한국 없이 이제 성공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 일본 총리는 한일 간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을 배제하고 정치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대로 시간이 막연하게 흐르다 보면 일본은 그저 한국에게 모든 자리를 내줄 것이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잊혀지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신문사들뿐만 아니라 각국 정상들마저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더 이상 일본은 세계 주요 자리를 꿰차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건 일본이 내준 자리를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한국이 성장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